자, 그러면은 12페이지 보세요. 자, 처음에는 이제 확률 통계 복습하는 그 문제를 좀 풀어보겠어요. 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자, 주사위 두 개 던지기죠. 주사위 두 개 던지면은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모두 몇 가지야? 36가지지. 그럼 그 36가지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11, 12, 13, 14, 15, 16, 1, 자, 이렇게 해서 36가지예요. 그럼 내가 이 36가지를 다 썼잖아요. 그러면은 주사위 두 개 던지는 상황에서는 여기를 벗어나는 것은 없다는 얘기야. 이 36가지 외에 무슨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없어요. 이게 모든 경우라는 의미야. 근데 이제 주사위 두 개 던지기는 우리가 뭐까지 알고 있어야 되냐면은, 자, 두 눈의 합의 최소값은 얼마? 합의 최소 2, 최대는 12. 그러면은 합은 2부터 12까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2가 나오는 게 몇 가지? 3은 몇 가지? 4는 몇 가지? 5, 6, 7, 8, 9, 10, 11, 12는 몇 가지씩인지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합이 2가 나온다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거야. 합이 3이 나온다는 것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합이 4가 나온다는 건 여기. 이거는 합이 5, 6, 7. 그리고 이게 8이에요. 그러면 합이 얼마일 때가 가지수가 가장 많아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이게 여섯 가지고 합이 8이 나오는 건 다시 다섯 가지, 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합이 9, 10, 11, 12. 자, 이제 차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차의 최소값은 얼마예요? 0입니다. 차의 최대값은 얼마일까요? 5가 되겠지. 그러면 차가 1이 되는 경우, 2가 되는 경우, 3이 되는 경우, 4가 되는 경우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게 몇 가지씩 있는지도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차가 0이라는 것은 두 눈이 서로 어떻다는 거야? 같다. 몇 가지 있어요? 6가지가 있어요. 그 6가지가 이렇게가 그 차가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차가 1이 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가 차가 1이 되는 경우야. 그래서 여기 5개, 여기 5개. 그래서 10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차가 2가 되는 경우는
8가지. 차가 3이 되는 경우는 6가지, 4가지, 그리고 차가 5가 되는 경우 바로 여기 16하고 61하고 이렇게 있겠지. 자, 곱의 최소값은 얼마야? 1. 최대값은 36이죠. 이거는 이 사이에 있는 숫자가 다 채워지지 않아요. 되는 수도 있고 안 되는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그 경우의 수를 각각 다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최소 1, 최대 36.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 다 파악을 해야 돼. 주사위 던지기는. 그래서 여기 1번 문제를 보면 눈의 합이 5 또는 10이 되는 경우의 수. 그러면 합이 5가 되는 게 4가지고 합이 10이 되는 게 3가지니까 다 해서 몇 가지야? 네, 7가지.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고. 자, 2번에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 그러면 최소가 2고 최대가 10이잖아요. 그 사이에서 합이 4의 배수가 된다는 건 뭐야? 4나 8이나 12가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4가 되는 게 3가지, 8이 되는 게 5가지, 12가 되는 경우가 1가지니까 다 해서 9가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사위 2개 던지기는 이렇게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표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 그리고 이 표를 보는 방법, 어떻게 하면 합이 되고 어떻게 하면은 차가 되는지, 그리고 동전 던지기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동전을 몇 개를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이것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동전 1개 던지기는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 2가지가 있죠. 앞면과 뒷면. 자, 동전 2개 던지기는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지. 그게 OO가 있고 OX, XO가 있고 XX 이렇게 있는 거죠. 동전 3개 던지기는 몇 가지가 있어요? 8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앞면 3번 나오는 경우, 앞면이 2번 나오는 경우, 앞면이 2번 나오는 경우가 3가지가 있는 거야. 앞면이 1번 나오는 경우가 또 3가지가 있는 거야. 앞면이 안 나오는 경우가 1가지. 이렇게 해서 8가지. 동전 4개 던지기까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동전 4개 던지기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 16가지. 그럼 16가지 중에서 앞면이 4번 나오는 경우, 자, 앞면이 3번 나오는 경우가 4가지가 있습니다. 앞면이 2번 나오는 경우, 앞면이 2번 나오는 경우는 OXX, OXOX, OXXO, XOX, XOXO, XXO 몇 가지? 6가지가 나옵니다. 자, 앞면이 1번 나오는 경우, 4가지가 있고요. 앞면이 안 나오는 경우가 1가지. 이렇게 해서 총 16가지란 말이야. 그래서 동전을 4번 던져서 앞면이 2번 나오는 확률. 그러면 16분의 6. 그래서 8분의 3.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동전 던지기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 2가지, 4가지, 8가지, 16가지. 그것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속속들이 그 중에서 앞면이 3번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고 앞면이 1번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때그때 계산을 해야 돼요.
모든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다 외우고 있어. 근데 꼭 외워야 될 거, 주사위 2개 던지기 하고, 여기 동전 던지기, 동전 1개, 2개, 3개, 4개 던지기까지는 그 구체적인 경우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 그때 가서 어떤 경우가 있지 하고 그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냥 팍팍팍 그릴 수 있도록 알고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럼 이제 13페이지 약수 개수 약수 총합. 자, 약수 개수 약수 총합 문제는 소인수 분해를 하죠. 자, 144를 소인수 분해하면은 2, 12, 36, 8, 33. 그래서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잖아. 그럼 여기에서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여기 이 소인수 분해한 지수에 1씩 더해서 곱해주는 거지. 그래서 4니까 5, 2니까 3 곱하면은 15개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144의 약수가 총 15개가 있단 말이야. 1, 144, 2, 72, 그 다음에 3, 그러면 3, 42, 3, 8, 24, 48, 4, 4, 32, 4, 2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15개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15개 약수들의 총합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야. 자, 약수 총합은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가 2의 4제곱이 있으면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이렇게 쭉 써주고, 자 3의 제곱이 있으면 1, 3, 3의 제곱 이렇게 쭉 써주고, 그래서 그거를 더해서 곱해주면 약수 총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수 총합도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구한다. 이게 약수 총합이 되는 이유는 이거를 전개해서 나오는 그 숫자들이 전부 이 약수들이 나와요. 그래서 약수 총합은 이렇게 구한다. 자, 2번은 다항식을 전개할 때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야. 그러면 이런 문제는 괄호 안에 서로 공통인 문자가 없어요. 공통인 문자가 있으면은 동류항이 생겨가지고 개수 계산을 그냥 단순 규칙으로 못 한단 말이지. 그래서 서로 다 문자가 달라. 그러면 그 항의 개수는 각각의 항의 개수를 곱해주면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가 나와요. 그럼 여기 2개, 3개, 3개잖아.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3 해가지고 18개 이렇게 답을 구하면 돼. 자, 준수는 답에다가 동그라미 하고. 자, 14페이지 1번. 승부차기에서 5명의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 그러면 이거는 5명을 줄 세운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5 팩토리얼 이러면 되지. 그래서 5 팩토리얼 그러면은 120이 나온다. 자, 회원이 10명인데 대표 1명, 총무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대표 자리, 총무 자리. 자, 10명 중에서 뽑아요. 그러면 대표에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 10가지. 그럼 이제 대표를 한 명을 뽑았어요. 그러면 총무를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9가지. 그래서 90가지. 이렇게 되겠다. 자,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할 때 A, C를 이웃하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웃하게 그러면은 처음부터 묶어가지고 하나로서 취급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원래는 4개 줄 세우기인데 A하고 C를 묶어서 그냥 하나로 취급을 하잖아요. 그럼 몇 개 줄 세우기가 돼? 3개 줄 세우기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그 A, C 묶음 안에서 A하고 C가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그게 두 가지야. 그래서 계산을 하면 3이 6, 6이 12, 12가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 자, 남학생 5명, 여학생 4명으로 구성된 모임에서 대표 4명을 뽑을 때 남학생 둘, 여학생 둘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결국은 5명 중에서 2명 뽑고 4명 중에서 2명 뽑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지금 대표 뽑기니까 순서가 상관이 없잖아요. 순서 상관없이 뽑는 거는 조합으로 계산을 하지. 그래서 5명 중에 2개 뽑고 5시, 4명 중에서 2명 뽑고 4시. 그러면 5C가 10이고 4C가 6이니까 총 60가지가 됩니다. 자, 2번 A, B를 포함한 8명 중에서 그럼 A, B를 포함해서 8명이면 A, B 제외하면 몇 명이야? 6명. 자, 그래서 A, B 플러스 6명이 있는데 A, B를 포함하여 5명을 뽑아 일렬로 세울 때 A, B 두 사람을 이웃하게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 중에서 A, B를 포함해서 5명을 뽑아. 그러면 추가로 3명을 뽑겠다는 얘기지. 그래 놓고 줄을 세워. 그런데 A, B를 이웃하도록 줄을 세워. 그럼 일단 A, B랑 줄을 설 3명을 뽑아야 돼요. 그럼 몇 명 중에서 3명 뽑게요? 6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거죠. 그러면 이제 뽑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A, B하고 1, 2, 3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줄을 세워요. 그러면 그냥 5명 줄 세우면 5팩토리얼 하면 끝나는 건데 A, B를 이웃하게 줄을 세워요. 그러면 이웃하게면 묶어서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원래는 5명 줄 세우기인데 이제는 몇 명 줄 세우기가 돼? 4명. 그래서 4팩토리얼이 되는 것이고 A, B가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 그러면 6C3은 20입니다. 20. 4팩토리얼 24 곱하기 2. 그래서 960까지. 그래.
자, 그러면 이제 원순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원순열. A, B, C, D가 있어. A, B, C, D를 그냥 줄을 세우면 순열. 그러면 순열의 가지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4개를 줄 세우니까 4, 3, 2, 1이 돼서 4 팩토리얼. 근데 그 A, B, C, D를 원탁에 안 쳐. 이런 식으로. 이걸 우리가 원순열, 원탁에 안 치니까. 근데 이제 원탁에 안 치게 되면 이걸 회전시켰을 때 같은 모양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A, B, C, D면 A, B, C, D 이렇게 만들 수 있고 A, B, C, D 이렇게 만들 수 있고 A, B, C, D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네 가지 모양은 회전시키면 다 이 모양이 된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 경우의 수에서 이렇게 중복되는 거는 제외를 해야 돼요. 이걸 그냥 네 가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은 원래 A, B, C, D를 줄 세우는 방법은 4팩토리얼인데 이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경우가 한 가지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 같은 경우로 나눠준단 말이야. 같은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경우로. 그래서 이게 원순열을 계산을 하는 방법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순열을 그냥 순열을 같은 횟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로 나눠준다고. 그러면 이제 4명을 안 치면 회전시켜서 4가지가 같은 경우인데 5명을 안 치게 되면 이거를 회전시켰을 때 5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n명이야. n명이 순열이면 n 팩토리얼이에요. n명이 원순열이면 n 팩토리얼을 n번으로 나눠줘요. 그래서 이거를 n으로 약분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n-1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이 되겠다. 그러니까 8명이 그냥 줄을 선다. 그러면 8팩이야. 8명이 원탁에 앉는다. 그러면 7팩토리얼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8명이 또는 4명이 다 앉는 경우고, 자, 여기 7명 있는데 7명을 다 원탁에 앉히는 게 아니라 7명 중 4명을 뽑아서 원탁에 앉힌다고 해요. 그러면 일단은 4명을 뽑아야지. 그럼 4명을 뽑으니까 74. 그래서 이제 그 4명을 원탁이니까 4명을 줄을 세운 다음에 4로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 74 곱하기 4 팩토리얼이 7명 중에서 4명 뽑아서 줄 세우기잖아. 그 7명 중에 4명 뽑아서 줄 세우기가 7P4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원순열로 하면은 4로 나누는 게 돼요. 그러면 7명 중 5명을 뽑아서 원탁에 앉힌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7명 중에서 5명 뽑아서 줄 세우기는 7P5야. 그거를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 5명이니까 회전시켜서 같은 것은 5번이 나온다고. 그래서 5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n명 원탁이면
n-1 팩토리얼 n명 중 r명 원탁이면 npr을 r로 나눠준다고. 자, 그러면 이제 원순열 비슷한 걸로 다각순열이라는 게 있어요. 다각순열. 자, 여기 정사각형이 있어. 정사각형에 8명을 앉히는데 각 면에 2명씩 앉혀요. 그러면 8명을 그냥 줄 세우기면 8팩토리얼이잖아. 그러면 얘는 회전시키면 같은 게 몇 번 나와? 4번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게 나오는 횟수로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4로 나눠줍니다. 준수 오늘 자전거 안 타봤어? 그러니까 자전거가 안 보이더라고. 자, 이번에는 이러한 직사각형 탁자에 이렇게 앉혀요. 그러면 이것도 8명이니까 8팩인데 이거는 회전시키면 같은 모양이 몇 번 나와? 2번 나오죠? 그러면 2로 나눠주는 거야. 자, 정삼각형에 6명을 앉히기로 하자. 그러면 6명 그냥 줄 세우기면 6팩토리얼인데 이건 회전시키면 같은 게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그래서 3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인원수를 줄을 세워가지고 회전시켜서 같은 게 나오는 횟수로 나눠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 있어요. 이등변 삼각형. 그럼 여기에 6명을 앉혀요. 그러면 6명을 앉힐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이거는 6명 줄 세우기니까 6팩토리얼이고 이건 회전시키면 같은 모양이 몇 번 나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삼각형이라 그래서 무조건 3으로 나누고 사각형이라 그래서 뭐 2로 나누고 4로 나누고 그게 아니고 전체 인원을 줄을 세우는데 회전시켜서 같은 게 몇 번 나오느냐 이거야. 자, 반원 모양의 탁자야. 여기 3명, 여기 3명 이렇게 앉아. 그러면 앉힐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인가? 그럼 6명 줄 세우기니까 6팩토리얼인데 이거는 회전시키면 같은 게 몇 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럼 그냥 이게 답인 거야. 자, 여기 정사각형 탁자가 있어요. 정사각형 탁자. 근데 사람이 7명이야. 그러면 요 7명을 자리에 앉힐 수 있는 방법은 그럼 7명을 줄 세우니까 7팩이죠. 요거 회전시키면 같은 게 몇 번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 답이야. 알겠지? 어. 준수야? 준수야? 여기. 자, 그래서 거기 지금 우리 17페이지에 보면은 그 다각형의 둘레의 배열하는 경우의 수 그래가지고 막 정사각형은 4분의 n을 곱하고 2분의 n을 곱하고 3분의 n을 곱하고 그렇게 돼 있잖아. 이게 지금 잘못 이해가 되는 거죠. 회전시켜서 같은 게 나오는 횟수로 나눠준 거야. n 팩토리얼을. 어. 네, 우리 그 개념원리 책은 2%가 좀 부족합니다. 참 좋은 책인데 2%가 좀 부족해요. 그 완벽해 버리면은 다 이 책만 사겠지. 2%가 부족해.
자, 그러면 이제 18페이지 13번. 자,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 이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이건 뭐 남학생하고 여학생을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5명 원탁이야. 그럼 5명 원탁이니까 어떻게 하네? 그렇지. 4팩토리얼. 그래서 24가 답이 됩니다. 자, 14번. 수진이와 경호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이 원탁에 둘러앉는데 그러면 수진이 경호 포함해서 5명이니까 외에 3명이 지금 더 있다 이런 얘기죠. 수진이하고 경호가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 이웃하여는 묶어서 한 명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원래는 5명이었는데 여기가 한 명이 돼버리니까 몇 명이 돼요? 그렇지, 4명. 그럼 4명 원탁이야.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3팩토리얼. 그리고 수진이하고 경호가 자리를 바꿀 수가 있잖아. 그게 곱하기 2. 그래서 12가지가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19페이지. 자, 여학생 3명, 남학생 5명이 원탁에 앉는데 1번 여학생끼리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학생끼리 이웃한다 그러면 여학생을 묶어가지고 한 명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원래는 8명 원탁인데 이제는 몇 명이 됐어? 6명 원탁이 된 거야. 그러면 6명 원탁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지. 5팩토리얼이 돼요. 그런데 이 묶음 안에서 3명이 자리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원순열도 처음 시작할 때는 원순열로 계산을 하지만 어느 하나라도 자리가 딱 고정이 되잖아. 그 다음부터 나머지는 보통 순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5명, 그러니까 6명 원순열이 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3명 자리 바꾸는 것은 보통 순열이 되는 거야. 그러면 3명 줄 세우기가 되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그러면 5팩토리얼은 120이고 3팩토리얼이 6이니까 답은 720까지가 되겠다. 자, 2번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 남학생만 먼저 앉히세요. 그러면 남학생이 지금 5명이 앉았단 말이야. 그러면 남학생 5명 원탁이니까 어떻게 돼? 네, 4팩토리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학생 3명을 어떻게 앉혀야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되느냐? 바로 이 빈자리 중에서 골라서 앉도록 하면은 여학생끼리 붙을 일이 없어요. 그럼 빈자리가 몇 개가 있냐면 5개. 그 중에서 3칸을 골라서 앉혀주면 되잖아. 그런데 이미 지금 남학생이 앉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학생이 앉을 때는 원순열이 아니라 보통 순열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5명 중, 그러니까 5칸 중 3칸 순열. 그래서 5P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4팩토리얼이 4321이잖아요. 5P3이 543이잖아요. 그러면 431에 5까지 곱해주면 이게 5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120이 되고 그리고 4312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12, 12 곱하면 144니까 144에 0을 붙여가지고 1440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자, 20페이지 필수 2번. 정오각형 모양의 탁자에 10명이 둘러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일단 10명이 줄을 서야지. 10팩토리얼. 근데 이거는 지금 정오각형이잖아요. 그럼 회전시키면 같은 모양이 몇 번 나와요? 5번. 그래서 5로 나눠주는 거야. 지금 이거를 계산을 해놨는데 예, 이건 좀 무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이게 19, 87, 65, 43, 1이니까 5하고 10하고만 약분해서 2 곱하기 9 팩토리얼. 자, 이런 정도로 써주면 되겠다. 10 팩토리얼이 19, 87, 65, 43, 1이잖아. 그래서 얘가 10 곱하기 9 팩토리얼이잖아. 그거를 5로 나눴으니까 2 곱하기 9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자, 21페이지 필수 3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4개의 영역을 초록, 노랑, 빨강, 파랑의 4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각 영역에 한 가지 색을 칠하고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 4칸 중에서 가운데 칸에 들어갈 색을 먼저 선택을 해. 그러면 지금 색이 총 4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운데에 들어갈 거를 선택하는 방법은 몇 가지야? 4가지지. 그럼 이제 주변으로 3가지 색을 배치를 할 거냐? 근데 그 3가지 색인데 회전시켜서 같은 거는 같은 모양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3개 원순열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팩. 그래서 답이 8가지가 되겠다. 자, 이제 중복순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중복순열. 자, 예를 들어서 1, 2, 3, 4를 중복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중복 사용한다는 것은 같은 숫자를 또 써도 괜찮다는 얘기야. 같은 숫자를 또 써도 돼요. 자, 그러면 세 자리 자연수니까 자리가 3개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처음 자리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4가지입니다. 그런데 같은 숫자를 계속 써도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두 번째 자리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4가지가 됩니다. 세 번째 자리는 여기도 4가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이런 계산 방법을 중복순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4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4가지 중에서 중복 사용하여 3칸을 채우는 방법이란 얘기지. 그래서 이제 중복 순열은 어떻게 쓰냐면 4 파이 3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순열은 P를 썼고 조합은 C를 썼잖아요. 중복 순열은 파이를 씁니다. 파이를. 요 요것도 파이고 요것도 파이지. 무슨 차이야?
대문자, 소문자요. 그 차이야. 걔는 대문자예요, 소문자야. 어.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P나 C는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4명 중에서 3명 골라서 줄 세우기. 그지? 근데 이 파이는 실질적으로 이걸 이용을 계산을 할 때 이 식을 실질적으로는 이용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같은 숫자를 여러 번 같은 숫자가 계속 나온단 말이야. 중복순열은 그런 거지. 4가 나오면 4, 4, 4, 5가 나오면 5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4의 세제곱인지 3의 4제곱인지 이게 헷갈려. 그래서 그거를 이 4파이 3 앞에는 뭘 놓고 뒤에는 뭘 놓고 이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명확하지가 않아요. 않기 때문에 실제 계산은 이걸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걸로 실제 계산을 하는 거고 실제 계산은 대신에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3의 6제곱이 답이 나오면 이거를 어떻게 3파이 6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 방향으로는 진행이 잘 안 돼. 답을 구해놓고 얘를 찾는 거야. 그렇게 된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중복순열 계산에서 우리가 특히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어떤 경우에 중복순열로 계산을 한다. 요 케이스를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8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그 문제가 딱 나오면 얘는 중복순열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계산 과정 중에 그게 좀 자연스럽게 드러나지만 중복순열은 안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부터 알고 접근을 해야 안 틀려요. 그래서 그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처럼 숫자를 중복 사용하여 만드는 자연수. 요게 1번이죠. 숫자를 중복 사용하여 만드는 자연수. 그 다음에 이제 모스보. 모스보는 뭐냐면 초창기 이제 신호 전달할 때 그때는 이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긴 신호, 짧은 신호. 그래서 이제 긴 신호하고 짧은 신호를 몇 개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걸 글자를 만들어 가지고 전송을 했단 말이야. 그 전신기 본 적 있어? 예전에 사용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장이라고 읽고 단이라고 있습니다. 장단이야. 그러니까 장장단, 단장단 이런 식으로 읽는다고. 자, 그래가지고 모스보는 이제 신호가 2가지인데 이 2가지를 예를 들면 4개를 사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가지수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이 4칸에다가 이 한 칸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 거야? 2가지. 그래서 모스보는 한 칸에 선택할 수 있는 게 2가지예요. 그러면 총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가지수는 2 해서 16가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모스보 계산을 할 때 이 중복 순열을 사용을 한다고. 자, 그 다음에 깃발 신호. 이제 모스보는 한 칸에 넣을 수 있는 게 2가지잖아. 근데 이제 깃발 신호는 보통 3가지가 나옵니다. 자, 깃발을 세울 수 있는 칸이 5개가 있는데 한 칸에서 세울 수 있는 깃발 색깔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다. 그러면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가지수는 몇 가지겠는가? 이런 문제야. 그러면 여기 한 칸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씩 있는 거야? 3가지. 그러면 3, 3, 3, 3,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풀 때 중복 순열을 쓴다고. 그게 깃발 신호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행객 호텔 또는 여행객 여관 문제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A라는 도시에 밤에 여행객 3명이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여관이 3개가 준비가 돼 있어. 그러면 여행객 3명이 이 여관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거야. 그러면 여기 여관이 3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한 사람씩 이렇게 딱딱 들어가야 돼? 그게 아니지. 한 곳에 3명이 다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경우의 수를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이거야. 그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자 1번 여행객님 나오세요. 어느 여관으로 들어가실래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1번 여행객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3가지. 자 2번 여행객님 나오세요. 어느 여관으로 가실래요?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3가지. 3번도 3가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이게 여행객 여관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은데 이제 말만 바꾸는 거야. 뭐냐면 우체통 엽서. 우체통 엽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체통 엽서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엽서를 붙이러 가. 요새 엽서 붙일 일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체통 엽서가 있어. 그래서 엽서를 붙이러 갔더니 우체통이 엽서 3통을 붙일 건데 우체통이 2개가 준비가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엽서를 꼭꼭 이렇게 나눠서 넣으란 얘기가 아니잖아. 한 곳에 다 몰아 넣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우체통에 엽서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의 가짓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 1번 엽서님 나오세요. 어느 우체통으로 들어가실래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2가지. 2번 엽서 2가지. 3번도 2가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반편성 문제가 있어요. 반편성. 반편성은 뭐냐면 반과 전학생이 나옵니다. 자, 전학생이 우리 학교에 전학생이 5명이 왔어요.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반이 1, 2, 3반이야. 그러면 이 전학생을 이 3개 반에 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의 가짓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하겠어? 자, 1번 전학생님 나오세요. 어느 반으로 들어가실래요?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3가지. 그러면 3가지가 5번 나오겠지? 예. 그게 반전학생 문제예요. 반편성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투표.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자 봐봐. 케이스가 사실 비슷하잖아. 모수부, 깃발 신호. 그 다음에 뭐 여행객 여관, 우체통 엽서, 반전학생. 근데 이걸 미리 생각을 안 해놓으면 문제 풀 때는 당황이 된단 말이야. 이걸 어쩌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중복순열로 계산을 한다. 이게 딱 알고 접근을 해야 그래 그럼 이렇게 하면 돼. 1번 엽서님 나오세요. 이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미리 알려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투표 문제가 있는데 투표는 기명 투표가 있고 무기명 투표가 있어요. 자, 기명 투표는 뭐냐면 기명 투표는 투표 용지에다가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을 1번, 2번, 3번 중에서 대통령을 뽑는데 투표 용지에다가 내가 누군지를 밝히는 거야. 나는 전효섭인데 나는 2번 찍어. 이런 식으로 그게 기명 투표예요. 무기명 투표는 내가 찍을 후보 3번 해놓고 내 이름은 안 쓰는 거야. 그러면 대통령 선거는 뭘 해야 돼? 기명 투표야, 무기명 투표야? 무기명 투표죠. 그럼 기명 투표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렇죠. 국회의원이 법안 투표를 할 때는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떤 경우는 기명이고 어떤 경우는 무기명인데 보통은 기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 국회의원 누구는 이 법안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게 화면에 나오기도 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주주총회 안건이 뭐 1번 안건 찬반, 2번 안건 찬반이 있는데 나는 몇 주를 대표하는데 이 안건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밝히고 투표하는 게 기명투표, 밝히지 않고 투표하는 게 무기명투표예요. 자, 그러면은 기명투표의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에 후보가 3명이 있고 선거인이 투표를 하는 사람이야. 선거인이 5명이 있어요. 그러면 자, 1번 선거인님 나오세요. 어느 후보에 투표하실래요?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3가지. 자, 2번 선거인님 나오세요. 어느 후보한테 투표하실래요?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3, 3, 3, 3, 3. 그래서 기명투표는 중복순열로 계산을 합니다. 중복순열로. 참고로 무기명투표는 이제 나중에 배웁니다. 얘는 중복 조합으로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중복 조합은 안 배웠잖아. 그래서 중복 조합 배울 때 요거는 다시 설명을 해줄 거야. 그래서 기명투표, 무기명투표, 그래서 투표하는 방법이 2가지인데, 그래서 기명투표는 중복순열로 계산을 한다. 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함수의 개수가 있어요. 함수의 개수. 자, 함수 개수는 사실 함수 개수 문제도 있죠. 1대1 함수 개수 구하는 문제도 있고, 상수함수 구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1대1 대응 구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뭐 1대1 함수라거나 1대1 대응의 경우에는 이게 매너가 있어. 한 번 맞은 애를 또 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그냥 함수는 매너 같은 게 없잖아요. 한 번 맞았든 말든 나는 또 쏴도 돼. 그게 함수인데, 여기서 그 함수 개수가 바로 그 함수 개수예요. 매너 없는, 한 번 맞았다고 해도 상관없이 또 쏴도 되는. 그렇잖아. 자, 여기 x가 1, 2, 3인데 y가 a, b, c, d야. 그러면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4가지. 2는 몇 가지야? 4가지. 3도 4가지. 4, 4, 4.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함수의 개수 계산도 중복 순열로 계산을 한다. 근데 봐봐. 그러면 이건 이제 4의 세제곱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거를 파이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4파이 3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파이가 진짜 쓸데가 없다는 게 뭐냐면, 자, 파이를 이렇게 놓고 했을 때 여기다 4, 3을 쓸 건지 3, 4를 쓸 건지 이거 보고 그게 생각이 드냐 그러면 안 든단 말이지. 안 들어요. 그래서 계산은 따로 하고 계산이 끝나고 나서야 얘는 4파이 3으로 쓸 수가 있겠네. 이렇게 접근이 되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사실 그 순열이나 조합을 계산할 때는 이걸 먼저 써요, 이거를.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하게 돼 있다고. 근데 중복 순열은 그게 아니다. 반대다. 자, 그래서 거기도 보면요. 22페이지. 중복 순열인 경우 있잖아요. 8가지. 중복을 허용하여 만드는 정수의 개수, 기명투표, 모수부호, 깃발신호, 우체통, 반편성, 함수개수, 호텔 투숙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가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접근을 해야 중복순열은 문제가 풀린다. 자, 그러면 이제 24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 중복순열을 파이로 나타내는 거 4파이 3 이게 수능 볼 때는 꼭 필요하더라고. 이게 시험에 나와. 이게 환장하겠어. 이거 계산하쇼.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나와줍니다. 그러면 이제 파이 당연히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걸 또 못 풉니다. 파이가 뭔지 몰라서 풀어야 되겠지. 이제 배웠으니까. 이게 그 뭐야? 엊그저께 4월 모의고사 그 서술형 1번 문제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아까 보니까 누가 못 풀어왔어. 서술형이 아니네. 객관식 여기 있잖아. 여기. 4월 모의고사 23번.
이걸 틀려왔어. 왜 틀렸어? 파이가 뭔지 몰라서. 자, 24페이지 23번에 1번. 자, 6 파이 2를 계산하시오. 요거는 6의 제곱이니까 36 이렇게 되겠지. 자, 2번 3 파이 4는 3의 4제곱이니까 81 이러면 되겠죠. 자, 24의 1번 n 파이 3이 125일 때 n을 구하시오. 그러면 n 파이 3이라는 거는 n의 세제곱이 125다 이거죠. 그럼 뭘 세제곱하면 돼? 5. 자, n 파이 5가 243이야. 그러면 n의 5제곱이 243이잖아요. 뭘 5제곱하면 돼? 3이죠. 준수야. 3 맞아? 이거 어떻게 풀어? 외워서 풀어. 3의 5제곱이면 243 외우는 거예요. 3의 6제곱은 얼마야? 729. 어떻게 알아?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야. 외워서 하는 거지. 외워놔야 돼. 자, 25페이지 필수 4번. 2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선거인이 6명이야. 그런데 기명 투표예요. 경우의 수를 구하셔. 그럼 어떻게 해? 1번 선거인님 나오세요. 어느 후보한테 투표하실래요?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2가지. 그러면 2번 선거인도 2가지.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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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 그렇죠? 그래서 2의 6제곱이 나오니까 답은 64가 되겠다. 자, 필수 5번. 모수부호 단과 장을 사용하여 신호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부호를 1개 이상 4개 이하로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가지수. 그러면 1개짜리 신호가 있고 2개짜리 신호가 있고 3개짜리 신호가 있고 4개짜리 신호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1개짜리 신호는 만들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2가지. 2개짜리는 만들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4가지. 2 곱하기. 3개짜리는 8개. 4개짜리는 16개.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30까지 이렇게 구합니다. 자, 필수 6번의 1번. 4개의 숫자 1, 2, 3, 4를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 중 홀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홀수가 되려면 이르 자리에는 홀수를 써야 되지. 그럼 이르 자리에 쓸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두 가지야. 그럼 이제 나머지는 중복을 허용한다 그랬으니까 그냥 쓸 수 있는 거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쓸 수 있는 게 몇 가지? 네 가지. 두 번째는 네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2가지가 되겠다. 자, 2번 6개의 숫자 0, 1, 2, 3, 4, 5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의 개수. 자, 세 자리 정수입니다. 세 자리. 중복을 허용해요. 같은 숫자 또 써도 돼요. 자, 처음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5가지죠. 0은 넣을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는 몇 가지예요? 6가지죠. 중복을 허용하잖아요. 그러면 다 쓸 수 있는 거야. 세 번째 자리는 6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0가지가 나오겠지. 자, 필수 7번. 4개의 숫자 1, 2, 3, 4로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인수 중 2300보다 큰 수. 그러면은 화끈하게 3으로 시작하는 숫자부터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뒤에 3칸만 채우면 되잖아요. 근데 중복 허용하니 하니까 빈칸마다 쓸 수 있는 게 몇 가지씩 있는 거야? 4가지씩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444. 그러면 64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4로 시작하는 것도 똑같을 거 아니야. 64가지가 되겠죠. 자, 이제 2로 들어가서 230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2300으로 시작을 하잖아. 그러면 2, 3으로 시작을 했는데 2300보다 작아질 수가 있어요? 없지. 00을 쓸 수가 없잖아. 0이 없어요, 여기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빈칸 채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각각 4가지씩이니까 16가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뭘로 시작하는 숫자가 있냐면 2400으로 시작하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몇 가지가 되겠어? 16가지가 됩니다. 또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야. 그러면 64하고 16을 더하면 80이 딱 나와. 그래서 80이 2번 나오니까 160까지 이렇게 답을 구합니다. 자, 필수 8번. 집합 X는 A, B고 집합 Y는 1, 2, 3, N. 자, 여기에서 X에서 Y로의 함수 개수가 49일 때 그럴 때 N을 구하시오. 자, X에서 Y로 가는 거야. A, B에서 1, 2, 3, N으로 가요. 여기는 그냥 함수의 개수예요. 말 그대로 함수의 개수야. 매너 같은 게 없단 말이야. 같은 거 또 쏴도 돼요. 그러면 먼저 A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N개, B는. 그러면 N 곱하기 N을 해서 49가 나왔다 이거지? 그래서 N이 얼마가 돼? 7.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